안녕하세요, 티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화학의 기초 5편에서는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화학의 기초 6편에서는 우리가 작성했던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수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강의를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강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찍으면 찍을수록 뭔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유튜브에 100편 넘는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도 아직도 이 강의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거 복습하고 오늘 진도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4가지의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거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부터 한번 빠르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일단 가장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합성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물의 합성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의 합성 반응의 반응물은 바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그리고 그에 대한 생성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써놓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한다고 했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연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화학 반응식이 끝이 나냐? 그게 아니죠.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개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수소 2개, 수소 2개, 산소 2개, 산소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하나 부족하니까 앞에 개수에 2를 써서 산소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2를 쓰면서 초정적인 개수를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반응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죠. 생성물은 암모니아 기체고, 마찬가지로 반응물 2가지 이상이니까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볼게요. 질소 2개인데 여기 질소 하나죠. 앞에 개수에다가 2 써주면 좋겠죠. 2 써줬더니 6개 됐죠. 수소 6개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분자가 3개가 있어야 수소 원자가 6개가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소 분자가 3개 있어서 수소 원자가 6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뜨는 강의를 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오시길 바래요.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진도만 나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학의 기초를 1편부터 6편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 6편, 7편, 8편 이렇게 넘어가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7편, 8편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하고 4번째,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은 화학원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 고체와 수용액 상태의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때 염화 마그네슘이 왜 MgCl2인지 모르는 사람은 또 여기 있는 이 강의를 다시 듣고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놨을 때 반응물, 생성물, 마그네슘 하나씩, 수소, 염소 하나씩인데 수소, 염소 2개씩이죠? 그럼 염산 앞에 개수 몇 써주면 좋겠어? 2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입니다. 탄산칼슘 CaCO3, 염산은 HCl, 그에 대한 반응물 염화칼슘은 CaCl2,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마찬가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 봅시다. 칼슘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여기는 하나에 2개니까 3개죠. 그 다음 수소 하나, 수소 2개, 염소 하나, 염소 2개. 아, 이번에도 수소와 염소 하나씩인데 여긴 2개씩 있죠. 앞에 개수에다 몇을 써주면 좋다? 2를 써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도 좋지만 이 2가지의 화학 반응식은
외워두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복습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 분석하는 것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물의 합성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앞에 있는 숫자 2, 1, 2를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2, 1, 2라는 요 개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 2, 1, 2라는 개수는 수소 기체 2개와 산소 기체 하나가 반응하면 물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개수비인 건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비가 2대 1대 2면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참여하는 수소와 산소와 그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의 질량비도 2대 1대 2일까요? 그러니까 수소 2g, 산소 1g 반응하면 물 2g 만들어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수비는 질량비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화학원 개념을 좀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개수비와 같은데 질량비와는 다릅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학원에 있는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쉽게 가져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입니다. 원자량이 뭐라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이에요. 그 상대적인 질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근데 이 숫자가 어디서 등장을 한 거냐면 실제로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의 질량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 0.00000000000000001g보다도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이야기하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치들을 봤을 때 얼만큼 작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소와 탄소의 질량 비교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원자의 질량을 절대적인 몇 그램 이런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으로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라는 숫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그냥 12인 겁니다. 실제 얘의 질량은 몇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얘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12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원자를 기준 잡아서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12로 놨더니 수소랑 탄소는 질량이 12배가 차이가 났대요. 그러면 얘가 10이면 수소 원자의 질량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수소 원자보다 질소 원자는 14배 무거웠대요. 그럼 얘의 상대적인 수치는 14. 얘는 수소보다 16배 무거웠대요. 그럼 얘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우리가 평상시 쓰는 숫자로 상대적인 질량으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낸 것.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량이 왜 중요하냐? 이 원자량 가지고 이 개수비가 질량비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원자들의 원자량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규칙이 보입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라 원자량이 1이죠. 나머지 탄소, 질소, 산소는
원자 번호 2배 해주면 원자량이 나옵니다. 모든 원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원자는 원자 번호를 2배 하면 원자량이 나와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자량을 이용해서 개수비와 질량비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몇이죠? 1이죠. 그럼 이 분자의 총량은 우리가 2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수소 분자 하나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수치를 수소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 기체의 분자량을 볼까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산소 분자는 산소 2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의 분자량도 한번 볼까요? 물. 수소는 1, 산소는 16의 원자량을 갖고 있죠. 수소 하나에 산소 하나, 2에 16 더하면 18. 이렇게 분자량을 정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비와 같다 그랬죠. 그럼 이 개수까지 고려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수소 분자 질량 2짜리가 몇 개 반응해요? 2개 반응해요. 그럼 반응하는 총 질량은 몇일까요? 4겠죠. 마찬가지로 산소는 그냥 산소 하나가 온전히 반응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그대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할 거고요. 이에 대한 결과로 물 분자는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근데 하나당 18이죠. 그럼 물 전체의 질량은 36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즉, 물 합성 반응식을 봤을 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4대 30이면 1대 8이죠. 1대 8로 반응하고 물은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즉 여기서는 개수비가 2대 1대 2였지만 반응하는 질량비는 1대 8대 9죠. 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랑은 같지 않다?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 합성 반응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즉 물이 합성될 때에는 항상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죠. 여기에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 또한 달라지지 않아요. 더해보세요. 반응물의 질량 더하면 몇이에요? 36. 생성물의 질량 몇이에요? 36. 아,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총 질량은 변하지 않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마다 반응하는 질량비가 있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원자량을 이용해서 2가지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 2가지를 법칙으로 정리한 게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법칙 2가지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물의 합성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수소의 총 질량은 상대적으로 얼만큼? 4만큼, 산소의 총 질량은 상대적으로 32만큼, 아까 물은 18이었죠? 그게 2개 있으니까 물은 36만큼. 그래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그 까닭은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대놓고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화학 반응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 결과로 기체가 생성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갑자기 뇌정지가 오네요. 화학 실험을 진행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된 수조 안에서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서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이 감소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날아가 버린 기체의 질량까지 함께 측정을 한다면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은 밀폐된 용기 또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린 용기,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 반응을 진행하더라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화학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뭐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합물이에요. 이 화합물은 한 화학의 기초 9편 정도 되면 아마 제대로 좀 정확히 다룰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볼게요.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소기체라든지 산소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죠. 그런 물질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물, 암모니아,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처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부른다? 화합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대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살짝 응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물부터 한번 볼게요. 원자량 떠올려 봅시다.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죠. 근데 얘는 1짜리 2개와 16짜리 하나가 결합돼서 우리가 아까 얘 분자량이 1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질량비를 한번 봅시다. 수소 1짜리 몇 개? 2개. 산소 16짜리 하나죠. 즉 수소와 산소는 2대 16의 질량비, 1대 8의 질량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 분자는 항상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구성을 하고 있다? 1대 8의 질량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면 이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화학원 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NH3는 암모니아죠. 아까 질소의 원자량은 14,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와 3의 질량비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다루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만 나오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산화구리하고 산화마그네슘을 주고 산화구리는 이렇게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하고 산화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의 질량비로 결합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왜 4대 1이고 왜 3대 2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우린 지금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우리는 구리와 마그네슘의 원자량까지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산소의 원자량이 몇이었죠? 16이었습니다. 근데 구리하고 산소를 결합시켰더니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4대 1이래요. 근데 산소 하나의 질량비는 몇이에요? 16이에요. 근데 지금 16이 1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도 16으로 나눴더니 4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16배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 16배야. 16 곱하기 4 몇 나와요? 64가 나옵니다. 구리의 원자량은 6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B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자, 얘도 똑같이 찾아봅시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3대 2로 결합하죠. 근데 얘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 몇이었어요? 16이었잖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몇 배 해야 돼? 8배 해야 돼. 그럼 3, 8배 해봐요. 몇 나와? 24 나오죠. 마그네슘의 원자량 24입니다. 물론 원래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성립하려면, 이야기를 하려면 원자량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원자들의 원자량을 알고 결합하는 질량비를 안다면 반대로 원자량을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응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이 들어가냐?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계속 보던 물의 합성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물 있죠? 아이고, 여기 있는 이 물. 이 물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2대 16, 즉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이 되어 있었죠. 근데 결국에 수소하고 산소가 1대 8로 결합을 하려면 애초에 반응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될까? 1대 8로 반응해야 돼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수소, 지금 총 수소 원자 4개죠. 수소 원자량 1이었죠. 그럼 지금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4인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상대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4라는 게 절대적인 뭐 4g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소 원자의 질량을 1이라고 잡았을 때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4g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소 원자량 16이었죠? 2개 결합되어 있네. 그럼 산소 분자는 총 32의 질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번 봐봐요. 4대 32로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8로 반응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이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에 반응할 때도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8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암모니아, 질소 14고 수소 1이었죠. 그래서 14대 3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질소와 수소는 14대 3의 질량비로 반응해야 돼요. 질소 원자 하나당 14니까 질소의 분자량은 28이겠죠. 수소는 하나당 1이었어. 지금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 6개 있죠. 그럼 걔의 질량은 6이야. 28대 6, 가장 간단한 정수기로 바꾸면 14대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원래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건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건데,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연장시키면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원소가 이 결합된 질량비대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지금 여기에요.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결합되어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14대 3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원래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지만 그거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이 질량비는 개수비와는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2가지 법칙까지 모두 공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화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2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이외에도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기체 반응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2가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의 기초 강의를 좀 더 듣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이 좀 쌓이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안 알려줬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건 뒤에 수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2가지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